여러분, SK하이닉스 주가가 적정 가치보다 저렴하게 거래 중인데요. 지금 바로 투자하는 게 현명한 결정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좋은 기업인가 나쁜 기업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우리가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SK하이닉스의 적정 밸류 가격은 얼마인가? 그리고 그 가격 대비 현 주가는 이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는지 아니면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성장 모멘텀, 가장 중요하죠. 업황 사이클이 3년 이상 상방으로 열려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상황인가, 이 세 가지 항목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은 괜찮은 기업인지 또는 그렇지 않은 기업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는 괜찮은 기업입니다. 이 밸류 스코어를 보면 69.4라는 수치가 나오는데요. 60점이 넘어가면 괜찮은 기업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점수는 어떻게 나왔느냐? 자, 오른쪽 화면을 보면 성장성, 수익성, 최근 분기 실적, 배당 매력, 안정성 총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각각의 점수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성장성은 현재 71점이고요. 수익성은 65점입니다. 그리고 최근 분기 실적은 100점 만점 중에 100점이고요. 배당 매력은 29점이네요. 안정성은 64점입니다. 이것을 전부 합해서 나누기 5를 하니까 69.4점이 나왔다는 거죠. 자, 하지만 저는 이 세 가지는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 성장성과 수익성인데요. 이 성장성과 수익성이 각각의 항목으로 놓고 보았을 때 60점 이상이면 저는 시장 평균 이상의 사업 구조를 가진 괜찮은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분석하는 모든 기업들은, 제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업들은 이 두 가지 항목이 모두 다 60점 이상이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품질적인 측면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결론을 내면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품질은 봤으니까 가격을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 적정 주가를 우리가 산출하는 데 있어서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재가치 계산법이고 두 번째는 평균 PBR 계산법이 있습니다. 이제 내재가치 계산법은 사업 가치를 일단은 산출을 합니다. SK하이닉스는 213조, 약 3천억 정도의 사업 가치가 나왔고요. 이제 재산 가치는 이제 역성장이죠. 마이너스 15조입니다. 15조 4천억. 이거를 더하게 되면 이제 합산 수치가 나오겠죠. 이제 이거를 나누는 겁니다. 발행 주식수로. 그렇게 해 보니까 적정 주가가 대략적으로 27만 원 정도가 나왔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적정 주가를 산출할 수 없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평균 PBR 계산법이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이제 평균 PBR을 구하게 됩니다. 그게 수치가 1.54가 나오고요. 여기에 현재 시점의 주당 순자산 BPS를 이제 곱하면 되는 겁니다. 10만 원, 약간 10만 1,000원 정도가 나오죠. BPS가. 그러면 대략적으로 15만 6,300원 정도의 적정 주가가 나오죠. 즉 적정 주가, 그러니까 내재가치 계산법으로 산출한 적정 주가와 평균 PBR로 산출한 적정 주가는 약간의 괴리율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합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적정 주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적정 주가가 얼마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이렇게 나옵니다. 내재가치 계산은 27만 원, 그리고 상대가치 계산은 15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이제 적정가치 계산은 대략적으로 이 둘을 합산해서 나누기 1을 하니까 대략적으로 21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현재가가 20만 4,500원이죠. 예, 그러니까 적정 가치보다 현재가가 현재 낮게 거래되고 있다. 할인율이 크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해당 기업이 가격적으로 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항목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내재가치계산법으로 인한 SK하이닉스의 적정 주가는 27만 원, 그리고 평균 PBR법으로 계산했을 때는 15만 원. 이 둘을 합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적정 가치가 최종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는 거는 이제 성장 모멘텀, 업황 사이클이 앞으로 3년 동안 상방으로 열려 있을지 닫혀 있을지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건데요. 이제 최소 3년치는 봐야 됩니다. 2024년도, 25년도, 26년도. 이제 이 표를 보면 28년도까지 향후 5년간의 SK하이닉스의 성장률을 나타낸 기록인데요. 예상 기록입니다. 예상 기록인데요. 한번 볼게요. 2024년도는 2023년도에 비해서 15% 정도 성장을 했고요.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 22%가 더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2025년도보다는 다소 약 4% 정도 줄어든 성장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7년도는 다시 20%, 그리고 2028년도는 25%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매출의 성장률보다 훨씬 더 압도하죠. 이제 이거는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기본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가 연도가 연차수가 쌓일수록 이제 효율성이 극대화되어 간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서 순이익 성장률도 어때요? 동일한 비율로 대략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SK하이닉스는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가 시장 평균 이상의 안정성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면 결론부터 내리면 성장 모멘텀도 3년 이상, 업황 사이클이 3년 이상 상방으로 열려 있는 주식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판단을 내려보자고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이 품질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BM,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투자 등급도 아까 A등급이었고요. 성장 모멘텀에 대한 투자 등급도 A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위치도 C 구간이라고 하죠. 이제 C 구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재가치 계산법도 보면 이 적정 가치보다 이 현재가가 현재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총 세 가지 관점, 이 세 가지 조건이 들어맞잖아요. 그러니까 품질, 그리고 가격, 그리고 성장 모멘텀. 이 세 가지가 이 삼박자가 모두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현재 SK하이닉스는 투자할 만한 기업이다. 그러면 이거를 좀 시각적으로 풀어보자고요. 자, 이 노란색을 한번 보세요. 이게 적정 밸류 가격입니다. 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적정 밸류 가격이 역성장을 했습니다. 이때는 업황 사이클이 너무 안 좋았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적정 밸류 가격이 어때요? 급성장을 하고 있죠. 급성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8년도까지 어때요? SK하이닉스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반영이 안 됐지만 이 노란색 선이 아마 이렇게까지 이제 움직이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장기 투자를 할 때 이 노란색 밸류 값보다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장기 투자 종목으로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SK하이닉스를 보면 어때요? 가격의 위치가 딱 걸려 있죠. 그러면 SK하이닉스를 좀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아까 밸류 스코어 보셨죠? 분기 실적 모멘텀 이게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실적이.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쏟아질까요? SK하이닉스에 관련된 매우 좋은 뉴스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오겠죠. 그렇게 되면 시장의 유동자금은 어때요? SK하이닉스가 조금만 조정을 보이더라도 계속해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는 현재 적정 밸류값보다 추가적인 할인이 발생하기보다는 앞으로 수개월 이내에 오버슈팅이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상방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SK하이닉스를 몰빵하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자산의 일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팅하는 거라면 지금의 가격도 크게 나쁘지 않다.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한번 잠깐 보면은요. 어떠세요? 이게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예. SK하이닉스가 77만 원을 기록했던 시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2,400원까지도 떨어졌었죠. 그리고 이 2,400원짜리가 현재 21만 4천 원까지 왔습니다. 이 가로색 선 하나 보이시죠? 이게 21만 4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기나긴 조정 기간을 거쳐서 이제 적정 주가 수준으로 주가가 이제 막 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앞으로 업황 사이클이 3년 이상, 아까 도표에서 보여드렸듯이 5년 이상 업황 사이클이 상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럼 이 5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이 전고점 이상으로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흐름을 믿는다라면 현재 적정 주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 적정 주가는 업황 사이클이 살아있는 한 빠르게 회복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이상 오를 확률도 매우 높겠죠. 그래서 제가 SK하이닉스에 대한 결론을 좀 내어 드릴게요. 첫 번째, 좋은 기업인가 나쁜 기업인가? 예, 저희가 아까 밸류 스코어로 한번 보았잖아요. 네, 좋은 기업이죠. 예, 두 번째는 적정 밸류 값은 얼마이면 현 주가는 이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는가? 예, 적정 밸류 가격보다 현재 싸게 거래되고 있죠. 그리고 현재 성장 모멘텀, 업황 사이클 3년 이상 상방으로 열려 있는 상황인가?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라면 우리가 SK하이닉스에 투자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장기 투자를 위해서는 이 품질과 가격,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품질이 A등급 이상이고 그리고 가격이 적정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고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업황 사이클이 3년 이상 상방으로 열려 있으면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품질과 가격이 충족되는 기업이 이 노란색 선보다 아래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업황 사이클이 3년 이상 상방으로 열려 있는 주식들은 이 저평가 구간에 머무는 시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분기 실적 모멘텀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만히 놔두질 않죠. 반대로 업황 사이클이 좀 지지부진해요. 예를 들면 뭐 품질이나 가격도 나쁘지 않은데 업황 사이클이 이제 성장은 아닌 거야. 뭔가 극적인 성장은 없이 그냥 평타 수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폭발적인 성장을 위해서 잠복기에 접어든 상황인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이 노란색 선 아래에서 좀 오래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장기 투자를 할 때는 품질과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잠재적인 성장 모멘텀의 흐름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3년 이상, 아까 보셨듯이 5년 이상 상방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아마 적정 밸류 가격 이하에서 주가가 머무는 시기는 아마도 크게 길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어쨌든 SK 하이닉스는 전반적인 어떤 조건을 놓고 보았을 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 안 할 이유가 없는 기업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신규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음에 드셨더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